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시장 수급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다 팔아가지고 7,874억 원 세력들이 팔았습니다. 자, 시장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또 돈 들고 왔어요. 7,768억 원 들고 와가지고 시장을 딱 떠받쳐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가지고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세력들이 왜 팔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돈을 주식시장으로 들고 오다 보니까 또 테마주가 막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세력들이 저렇게 판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날아온 이 소식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72시간 내에 떠나라고 했다 그래요. 그 관련해서 뉴스를 보니까 이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미국의 총영사관 폐쇄령에 중국은 기밀 문서부터 태웠다. 그래서 이게 실제 기밀 문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장은 중국이 이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했다 그러겠어요. 당연히 안 했다 그러겠죠. 그럼 또 싸우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싸우면 어떡하노? 이래서 걱정이 되니까 저렇게 또 하락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중국에서도 맞대응을 하고 튀어나오겠지요. 자, 또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았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에서 2사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GDP입니다. 자, 이게 끝내줘요. 1998년도 이후에 최악의 경제성장률이라고 합니다. 1998년도 1사분기 때 마이너스 6.8% 정도인가? 그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3이에요. 자, 실물 경기는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경기 진짜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좋지 않은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게 오늘 시장 수급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 오늘 또 엄청나게 샀다 아닙니까? 산 거는 또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 자주 보셨죠? M2 통화입니다. 지난 4월에 비해서 이 5월달에 돈 증가한 걸 보니까 약 한 31조 원 정도 돈이 증가해 봤어요. 돈이. 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실물 경제는 1998년도 이후로 최악이다 이 말이에요. 최악인데 돈은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일까요? 개인들이 빚내서 들고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관련 기사들이 오늘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개인들이 하도 빚내서 투자니까 증권사가 돈을 빌려줄 게 없다 그래요. 대출 중단. 대출 더 이상 못하겠다. 대출 중단했다고 그럽니다. 자,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는 거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주식 투자를 권장하는 분위기이죠. 대통령께서도 나서 가지고 세수를 줄이더라도 주식 개미 투자 의욕을 살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은 시중의 유동 자금이 자꾸 부동산 쪽으로 쏠리니까 이 주식 시장으로 좀 몰아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벌면 이게 투기꾼, 정부에서 투기꾼, 얘를 못된 투기꾼 이래 보는 거고, 주식 투자에서 돈 벌면 투자입니다. 투기가 아니고 투자. 부동산은 투기, 주식은 투자. 지금 현재 사실 투기와 투자의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정부에서 부동산은 투기, 주식은 투자라고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품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겁낼 일이 아니다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 거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죠. 시중에 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규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식시장으로 정부가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뭐 거품이 꺼지겠죠. 자, 그런데 이미 이 거품은 뭐 당장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뭐 제가 볼 때 몇 년은 절기도 되지 않겠나. 뭐 가장 가까이로는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때,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2022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뭐 곧바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정도가 되면 이제 실물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때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또 빚을 많이 내게 되겠죠. 여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이거죠. 자, 2015년 4월 16일 날 주식 매도에 대한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주식을 언제 파느냐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저는 좀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제가 내린 가장 완벽한 대답은 요겁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동영상 끝에 제가 링크를 하나 해 드릴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뭐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지금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미 증권사에서는 대출을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거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와 괴리가 엄청 커지고 있대 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품을 꺼지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경제 상황상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시장에서 생기는 거품을 부동산 쪽으로 유도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라도 돈 좀 흘러가라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런 거품이 생기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생겼다고 볼 수 없어요. 더 큰 거품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주식을 많이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쪼개 올랐다고 해서 가자 삼을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 일양약품 관련해서 한 몇십 프로 먹고 파신 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일양약품 140% 넘는 수익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진득히 들고 있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그럼 이렇게 돈이 몰렸기 때문에 테마 먼저 보고 또 돈이 몰린 업종 볼 겁니다. 자, 테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의약품주 또 올라붙습니다. 보면 경동제약, 제일파마홀딩스, 신일제약 요거 상한가 갚았어요. 요거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가 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보면 대원제약도 있고 경보제약, 대화제약, 뭐 시제는 뭐 계속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의약품주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게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저 중에서 정말로 다 나름 열심히 노력하겠죠. 제가 만약에 의약품 회사를 경영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기존에 있던 약들 중에서 다 실험을 해서 뭐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 있다고 입증이 되어버리면 이거 완전 대박 치는 건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제약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고 있을 건데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은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노력한다는 기사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우르르 일로 가서 상한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 종목들 의약품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묻지마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적당히 파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거품이 꺼지면 다시 또 들어오면 돼요. 지금 경동제약 오늘 로켓 하늘로 쏘아붙어요. 또 그리고 제일파마홀딩스도 로켓 하늘로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신일제약은 이거 다단계 로켓으로 쏘아붙어요. 이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건 작전주라고 보면 된다고. 자,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면은 딱 이게 작전주입니다. 그냥 급등주 보통 이런 차트 이렇습니다. 물량을 갖다가 테스트하고 한 번이 꺼졌다가 들어 올려가지고 점상으로 가서 좀 유도했다가 한번 틀어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따라가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운 좋게 이 종목 내가 들고 있었는데, 가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들고 가느냐? 빼앗죠? 이거 여러분들 급등주 공부 한두 명 했겠습니까? 이거 장대 엄봉 떨어질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정리하면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들고 있지 않아요.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수급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운송장비와 의약품 쪽으로는 돈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조금 살펴보면은 요래요. 지금 운송장비 쪽으로는 현대차 끝내줍니다. 단며칠 또 조정받더니 오늘 또 하늘로 날아부십니다. 오늘 카페에서 현대차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지금 벌써 이별할 때는 아니죠. 이 현대차가 이제 들어온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하락했어요. 이 현대차 하락의 시기를 보십시오. 한때 이렇게 잘 나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 몇 년간 이렇게 하락했냐고. 이제 이렇게 쫓겨갔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들어올랐는데 벌써 입을 타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대차는 좀 상당히 오래 들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 기아차도 좀 괜찮았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팔았고요. 외국인들은 만도,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종목들 매수했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면 대장입니다. 현대차면 끝이에요. 현대차 괜찮습니다. 의약품주는 오늘 끝내줍니다. 의약품주 오늘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우리나라 몇 세계가 전부 다 이 노령화,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과정에 지금 이렇게 뜬금없이 노령화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전염병으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전염병으로. 원래는 이래 간다고 봤는데 지금 이래 오른 거라니까. 이게 왜 올랐냐? 전염병 때문에 올랐다니까. 그럼 다시 원상복귀 하겠죠. 원상복귀. 아니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다시 열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을 잡고 열어가는 거죠. 그냥. 그죠? 그러면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났다고 해서 지금 팔아야 되냐?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가을 겨울에 또 유행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정말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백신이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은 미지수이다. 그래서 의약품주는 좀 더 들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약품주 중에서는 이런 종목도 괜찮고, 자 신풍제약은 오늘 또 거래 정지 묵부십니다. 이건 뭐 날 올라붙어요. 날 올라보다 보니까 이건 뭐 답이 없어요. 이거는 뭐 들고 있는 사람들 계속 뭐 들고 먹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이런 종목도 가끔 좀 있죠. 옛날에 OCI 전신 동양 제철 화학도 한때 좀 이랬잖아요. 뭐 이런 종목도 뭐 60배씩 이렇게 가던 종목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신풍제약이 이번에는 그 타이밍인가 봅니다. 들고 계신 분들 많이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는 돈이 넘치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는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넘치다 보니까 개인들이 빚내 가지고 막 주식 사고 있어요. 얼마나 빚을 내든지 증권회사에서 안 빌려준다 그래요. 그래도 지금 막 그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구했든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부에서도 말리는 분위기 아닙니다. 투자해라고.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예요. 세상 살다 보니 참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몇십 년 살지 않았는데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돈 그냥 준다 그러고 또 그리고 정부에서 주식 투자를 권장하고 참 이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난 10년간 우리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동안 씨앗 뿌린다고 고생하셨죠. 왜 우리 다른 나라 정신은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오르지 않느냐. 참 투정 부리는데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몇 년 우리가 확 땡기 못 보여야 됩니다. 이번에 반드시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장중시황이나 마감시황을 통해서 또 웬만하면 중요한 정보는 장중시황을 올려드릴게요. 장중시황은 검색이 안 되고 이 마감시황은 누구나 다 보기 때문에 뭐 이쪽은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장중시황에서 자주자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는 최대 많이 먹고 일을 써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